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어떠한 식의 개요로 어떠한 식으로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목차를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 수학의 과정도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왜 대학 수학이 중요한 내용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현재 있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문과와 이과의 그 통합 과정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걔네들의 고등학교의 과목별로 되어 있는 단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학 수학은 어떠한 식으로 공부할 건지에 대한 그 기틀을 한번 잡아볼 거고요. 마지막은 그 대학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프리 로드맵, 즉 어떻게 해서 먼저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맨 처음에 그러면 1번은 이제 대학 수학에 대한 과정도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학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공부했던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걔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같았으면 이제 문과하고 이과라고 하는 개념이 나눠져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의 개념은 사실 구별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사회 중점 과정이거나 아니면 과학 중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현재 있는 고등학교 시스템이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 중점으로 되어 있는 과정이 바로 문과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과학 중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과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문과와 이과로 구성되어 있는 고등수학 과정에서 우리가 대학 수학 과정도를 논할 수가 있다는 것이네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이제 대학 수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냐면 우리 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 인문 계열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국문학과 아니면 뭐 영어 영문학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혀 수학과 쓰지 않는 그런 전혀 수학을 쓰지 않는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인문학과가 있는 반면에 수학을 기반으로 쓰고 있는 학과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학과나 정치 외교학과나 뭐 경제, 회계, 뭐 금융 이런 것들은 무조건 수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과들은 보통 상경 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상경 계열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대학 수학을 많이 이용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순수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과 대학 계열이 있어요. 순수 그 일반적인 자연과학 계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가 있고 화학이 있고 수학이 있고 생물이 있고 지구환경 같은 이런 과들은 우리가 순수적으로 공부하는 과학 과목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학을 좀 더 많이 다루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과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다 공대를 얘기하는데 공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그 공대에 있는 과목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수학이 되긴 하는데 그 수학을 여기에 있는 이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처럼 딥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네들은 우리가 원하는 그 식들을 그 돌리기 위한 식들을 이제 그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을 풀기 위한 그 식들을 공부하면서 그걸 문제 풀기 위한 솔루션들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대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더 수학이 비중이 많이 높아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순수 수학 같은 경우는 순수 수학이나 이제 순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걔네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과목들이 존재는 하지만 공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적분학, 뭐 공업수학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둬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공대 같은 친구들은 보통 수학의 비중들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수학의 문과하고 이과의 과정을 대학교 수학에서는 이렇게 인문계열, 상경계열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나눠진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그럼 왜 대학 수학이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이과 수학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그 대학 수학은 모든 이공계 과목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기본 과목이 돼요. 일반적으로 어떤 학교는 대학 수학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미분적 분학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그 대학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깊은 수학의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더
상위 과정의 클래스를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모든 이공계 과목에 대한 기본 과정이라고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공업 수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고, 그다음 미분 방정식 등 같은 우리가 이제 활용적으로 쓰고 있는 그 응용 과목에 대한 선수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 과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면서 조금 그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 수학을 어느 정도 완성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활용적인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문과와 이과 현재 있는 그 통합 과정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는 이제 문과 중심 계열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 중심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과 중심 계열이라고 하는 과학 중심 계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문과 중심 계열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학 1과 수학 2와 그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선택 과목을 보통 배우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 수학 1과 수학 2는 공통이고요.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약간 선택 과목에서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과 중심 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수학 1, 수학 2에다가 확통과 이제 미적과 기하를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한 가지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 1과 수학 2가 이제 공통으로 되면서 확률과 통계냐 아니면 미적이냐 이제 기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보편적으로 이제 통계학과 같이 이제 우리가 문과에도 있거나 아니면 이과에도 있을 수 있는 과 같은 케이스는 보통 이과에 있는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많은 이과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서 이제 거기서 통계학과를 지원하겠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모든 한 80% 이상의 학생들 다 미적분을 이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과의 모든 80%가 미적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문과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수투의 확통을 지원을 할 것이고, 이과 중심은 수원 수투의 이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수학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미적분과 기하라고 하는 파트는 이제 대학 수학에 100% 들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 다 하지 않는 케이스들은 나중에 대학 수학을 공부할 때 조금 헤매는 경우가 좀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교육 과정은 그 대학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로지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그 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과목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두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대학 수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과정은 이제 네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럼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 좀 더 이렇게 중요한지 좀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우선은 그 일반적인 공통 과목이라는 수 1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수로그 함수, 그다음에 삼각함수, 수열이라고 하는 파트가 존재를 한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투라는 과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미적분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 미적분. 근데 그 미적분도 어떤 거냐면 다항함수를 보는 미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투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미분적분학을 공부할 때는 정말 처음부터 이제 완전 노베이스로 공부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는 게 좀 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투의 내용은 여러분이 숙지하고 난 상태에서 대학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은 얘네들은 이제 똑같은 미적분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은 함수가 좀 다른데 함수가 초월함수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근데 초월함수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3차나 이제 4차 함수 같은 그 다항식으로 구성된 함수라고 얘기한다면, 초월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각함수, 그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식에 있는 함수들로 구성된 것에 대한 미분적분을 하는 것이 이 미적분이기 때문에 이 미적분을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대학 수학을 가게 되면 거기 있는 미적분에 있는 모든 공식들을 대학교 갈 때 처음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엄청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식도 외울 게 너무 많고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간 친구들에 비해서 2배가 아니고 3배, 4배 이상으로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한 그 학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적분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순열조합과 확률과 통계라고 구성되는데 얘네들은 사실 우리 대학 수학에는 많이 나오진 않긴 하지만 그 이과 계열이나 아니면 이제 상경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학이라고 있어요. 통계학. 그러니까 통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확률과 통계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 알아둬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통계에 있는 응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검정 추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검정과 추정.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새롭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여유롭게 이제 학점을 관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는 이제 기하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기하가 약간 조금 문제가 좀 돼요. 뭐가 되냐면 이 기하라는 파트를 대부분 지금 현재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내신 성적에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굉장히 시험을 쉽게 내든지 아니면 완전 찍어주고 거기서 문제 낼 거니까 공부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 있는 기하 파트가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하 파트는 이제 대학 수학에 이제 볼륨 2를 보시면 볼륨 2가 바로 뭐냐면 다변수 미적분이에요. 다변수 미적분이 있거든요. 다변수 미적분. 다변수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벡터의 내용을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벡터의 내용.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기하를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미적분을 도입하게 되면 이 벡터에 대한 내용도 처음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벡터와 더불어서 행렬이라는 내용도 처음 공부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그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 벡터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처음부터 유도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볼륨 2부터는 많이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지만 나중에 공업수학에 있는 미분 방정식을 좀 더 유연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우리가 숙지를 한 상태에서 대학 수학을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로 고등학교의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과 친구도 아까 얘기했듯이 수원 수투 미적만 보통 한다고 했고 문과는 수원 수투에 확통만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는 현재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집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하 과목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절대 무시한 상태에서 대학교를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먼저 보시게 되면 그 대학 수학의 프리 로드맵을 보시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적분학을 수강할 때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뭐 기본 수학을 꼭 들어야 될까요? 저희가 기초 수학을 꼭 들어야 될까요? 어떤 식의 제가 어떠한 수준인데 뭐부터 듣는 게 좋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좀 로드맵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비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3들을 얘기해요. 현재 고3들이 예를 들어서 현 고3이죠. 현 고3. 그러니까 현 고3이 지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3이겠죠. 고3. 그럼 일반적으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등학교 수학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수능을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걔네들에 관한 그 아웃라인들이 굉장히 잡혀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비대학생이라는 케이스면 보편적으로는 그냥 기본 수강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목들 위주로 듣고 미적분학을 수강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예비대학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복학생이거나 아니면 복학생이거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 미적분학이 필요해서 들으시는 직장인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편입생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편 이제 수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보편적으로 딱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방정식 함수를 딱 봤을 때 이게 좀 더 익숙하게 문제를 풀릴 수 있으면 굳이 기초까지 갈 필요 없이 기본 수학을 수강한 다음에 미분 적분학으로 수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방정식과 함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좀 보셔야 되냐면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얘네들의 공식을 전개하고 분해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냐. 걔네들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이 정도쯤이면 이제 기본 수학을 수강해도 가도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약간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가 안 된다는 거는 아예 수에 대한 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 수학이라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서 가장 중학교 과정에 있는 내용부터 공부를 해보시고 기초 수학은 중학교 과정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 있는 내용 공부해 보시고 기본 수학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고교 과정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신 다음에 미분적 분학을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을 안 듣고 바로 미분적 분학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뭐 듣거나 문제를 풀거나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대신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용어적인 측면 때문에 모르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고로 용어적인 것 때문에 그 진도를 못 나가는 것들은 사실 시간적인 낭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수학 듣고 기본 수학 들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저는 그냥 미분적 분학만 먼저 들을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 미분적 분학만 듣고 바로 시작한 친구들의 경우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풀 때마다 하나하나 맞힐 때마다 하나하나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영어 지문 읽을 때 단어 하나 모르면 단어 하나 찾으면서 보는 것처럼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두 개를 다 들은 다음에 우리가 그 정립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내용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쭉쭉쭉쭉 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찾아보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또 이 문제에 대한 것들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번 할 때마다 조금만 틀어져서 나오면 모르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얘네 다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무리 조금 시간 낭비 같고 아무리 가도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 자체 일명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자체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안 치고 기초수학부터 시작해서 쭉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굉장히 미분적 분학 공부할 때 문제 하나하나 풀거나 아니면 내용을 하나하나 풀 때마다 도대체 저게 왜 되지? 저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왜 저게 확 넘어가는 거지? 그런 식의 계속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과정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공부적인 효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그 대학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이런 로드맵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부터 수강할지 결정을 해주시면 당연히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 확실한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 어떤 것이냐면 우리 대학 수학에 대한 일반적인 그 학습 가이드라인 같이 봤고요. 여러분들의 그 공부를 위해서 조금 최대한 여러분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본 거기 때문에 최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는 거나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우리 홈페이지나 그런 곳에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그럼 내가 어느 과정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건지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수업에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